역세권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역세권 주변을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역세권은요 골목상권의 중심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역세권이라고 하고 서울에서는 이 역세권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되게 노후하고 열악해 되어 있고 보니까 개발이 안 돼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해보자라는 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취지입니다. 역세권은요, 근데 법에 있는 역세권이 있고요, 서울시가 말하는 역세권이 틀려요. 법에서는요, 여기 보면은 역세권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철도 등 철도 시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대전역, 서대전역, 익산역 이런 그 국가 단위의 철도 노선 이걸 중심으로 개발하는 게 이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역세권이에요. 어떤 분들은 역세권 이야기하니까 이 법을 찾아가지고 저희한테 우리도 이렇게 지부지정해줘라고 요구하시는 건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서울 시내에서 말하는 역세권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가 말하는 역세권 사업은 4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하철역 중심으로 해서 고밀로 백합된 것을 새롭게 개발하였는데요.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이것은 운영 기준이라는 게 서울시에 별도로 있어요. 청년주택이라는 건 조례, 그 다음에 활성화 사업도 조례, 그 다음에 복합개발은 또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역 주변을 개발하는 계획을 역세권 사업이라고 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또 서울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한 역세권이 아니고 서울시가 하는 역세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세권 사업은요, 통상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줄 수 있는 용적률이 있고요. 추가로 용적률을 더 주는데 역세권이라 지으면은 그 더 주는 용적률의 반을 공공기업. 왜냐하면 우리가 역 주변에다 당신이 건물을 지으면 보너스로 더 줄게 용적률을. 그러면 용적률이 높아지죠. 좋죠.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더 지은 용적률의 반은 우리한테 공공기업 기부채납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는 이거 원래 이만큼만 지을 수 있는데 내가 이만큼 더 지어서 반 뚝 떼어가지고 기부채납해도 그래 사업성 괜찮네. 이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건물을 지어서 나 혼자 자손 대대로 이렇게 이 건물을 내 등기해가지고 물려주고 싶어. 근데 이게 반 떼어가지고 기부채납하면 소유자가 누가 돼요? 서울시가 되죠? 내 건물 꼭대기에 서울시가 또 등기를 같이 하자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또 싫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자 무조건 용적률을 더 주는 게 아니고 더 주는 만큼의 반은 공공기여로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자 뒤에 보면은요. 자 역세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유형별로 역세권의 범위가 틀려요. 그러니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는요. 승강장 역 주변에서 250m, 2024년까지 350m까지 인정한답니다. 350m까지를 1차 역세권이라 하고 500m까지를 2차 역세권이라 해요. 역 주변에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 하는데 다시 여기서 1차 역세권과 2차 역세권을 나눠서 혜택을 달리합니다. 또 청년주택인 경우에는 승강장에서 35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해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요. 승강장에서 250m를 역세권이라고 해요. 또 역세권 복합개발도 승강장에서 250m로 해요. 근데 공무원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똑같은 역세권인데 어떤 사업할 때는 250m, 어떤 사업할 때는 350m, 어떤 사업할 때는 500m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사업 중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청 와서 상의를 하셔야 돼요. 내가 역세권 범위에 들어가는지. 자 볼까요? 자 승강장의 범위 350m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이것도 기준이 승강장이 도로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 중심에 있으면 승강장으로부터 350m예요. 근데 도로 여건이 안 돼서 삐딱하게 다른 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다. 그러면은 또 출입구에서부터 350m예요. 되게 복잡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출입구로부터 350m를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350m를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사례는 저희들이 상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신당역 같은 걸 보니까요. 자, 250m 범위는 이 빨간 부분이에요. 350m 부분은 이 파란 하늘색 부분이에요. 500m까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50m 떨어져 있냐, 350m 떨어져 있냐, 또 500m 떨어져 있냐, 여기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요. 그래서 그 혜택대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청구여 사건 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모든 역세권을 좀 확대를 해서 과거에는 중심해가지고 중심지에 있는 200개만 역세권을 했는데 지금은 모든 역세권을 해서 300개 정도를 전부 다 역세권으로 하고 있고요. 이걸 2022년 올해 6월 20일 날 개정을 했는데 또 여러분들처럼 신당 19역은 재개발 해제됐죠? 해제된 지역은 역세권 사업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해제된 경우도 2022년 올해 6월 20일부터는 역세권 사업은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신당 19역에 역세권 사업으로 하지 왜 이거 재개발을 하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 신사 통합으로 해가지고 재개발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죠. 작년에 시작했어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시작할 때는 이 역세권 사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역세권 사업을 하려면 올해 6월 20일부터 가능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민원을 내시고 하시는 분들은 왜 구청에서 역세권 안 해주고 재개발을 추진했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하고자 하고 제안을 했을 때는 이때 당시에는 역세권 사업이 안 됐다. 그래서 구청이 몰라서 구청이 재개발만 이뻐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재개발 사업에 해제됐기 때문에 역세권 사업이 안 됐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6월 20일 날 되니까 야, 역을 모든 역은 300개 정도로 다 역세권으로 해주고 해제된 대로 해줍시다 라고 한 게 지금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개발할 당시에 역세권 합시다라고 구청에서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네, 그래서 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는 올해 이거 2020년 6월 20일부터 추진이 가능한데, 그럼 지금 되느냐? 야,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거부터 마저 할게요. 그 다음에 역세권 사업은 4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하나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역세권 청년주택은 저 임대사업자만 가능해요. 여러분들 임대사업자 아니잖아요. 임대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10,000평방미터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6만이죠? 그러면 이건 안 되죠. 또 역세권 복합개발은 5,000평방미터 최대 규모가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역세권 활성화나 복합사업은 한 역 주변에 필지 대여섯 개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건물 하나 올리는 이런 사업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좀 6만 이상은 이 사업 세계는 안 돼요.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전세 주택이에요. 여기는 3,000평방미터 이상인데 아파트를 100세대 이상은 지어야 돼요. 자, 3,000 이상이면 6만이니까 해당이 되죠. 또 여러분이 짓는 게 한 2,000, 1,400 정도 되니까 100세대 이상 지으니까 해당이 돼요. 또 역 주변에 350m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이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왜 역세권 사업을 못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제 지역은 2022년 6월 20일부터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초에 역세권 사업을 검토하지 않았다. 라고 이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시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이라도 역세권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릴게요. 다시 나왔죠? 해제 지역은 올해 6월 20일부터 추진이 가능했는데요. 넘어가 봅시다.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2종하고 3종이죠? 2종인데 대부분 2종입니다. 2종인데 역세권 사업을 하면은 최대 500%에서 7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 하는 분들이 자, 재개발하는 사과 연료율이 얼마나 그랬죠? 300%로 계획을 했어요. 야, 700% 받을 수 있는데 왜 300%로 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6월 20일 이후에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안 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느냐? 다음 넘겨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안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현재 정비계획안은요, 용적률을 300%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규모로, 똑같은 지역대로 해가지고 역세권 장기주택 전세를 해봤더니 나오는 게 용적률이 최대 500%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세상에 내가 그랬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재개발할 때는 의무승부담이라 해서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정부에다 기부 체납해야 하는 비율이 5.7%예요. 근데 여기는 얼마를 해야 돼요? 13.7% 높아졌죠? 공짜는 안 줍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더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계획을 보면 이제 두 가지 계획안을 보면 이렇게 해서 대충 장기전세 주택을 하더라도 이 규모 정도로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순부담률이 5.7%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재개발하면서는 11.1%로 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느냐? 용적률이 우리한테 300%까지 찾아먹을 수 있는데 5.7%만 해가지고는 실제로는 300%가 못 찾아먹어요. 그래서 기부 체납을 더 하고 우리가 300%까지 찾아먹을 게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찾아먹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기부 체납이 비도 커졌으니까 우리 그냥 기본만 해줘. 기본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용적률이 떨어져요. 그러면 실제로 재개발에서 한때 유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부 체납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정부한테 부당한 대우를 당해서 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대법원에서 정부가 졌어요. 그래 기부 체납 시키지 마. 그랬더니 서울시가 뭐라 하냐면 그래 알았어 기부 체납 안 시키고 원래 먹던 대로만 우리가 용적률 떨어뜨려. 배터리가 떨어지네. 떨어뜨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기부 체납을 하고 용적률을 더 받는 게 용적률을 적게 받는 것보다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소송이 없어졌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원래는 5.7%만 하면 되는데 좀 더 내고 용적률을 다 찾아먹는 게 이게 더 유리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13.7% 정도 의무 부담률이 한층 높아져서 500%를 간다는 거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보니까요. 자, 우리가 재개발해서 300% 해가지고 했더니 1,400세대가 됩니다. 근데 임대가 317세대예요. 그런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했더니 1,800세대가 돼요. 실제로 늘어난 건 맞아요. 580세대가 늘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면요. 임대아파트가 얼마가 늘어나냐면 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해보니까 분양 아파트는 175세대가 늘어나는데 임대아파트는요 263세대가 늘어나요. 조합원이 받는 목에 거의 배가 임대아파트가 늘어납니다. 용적률이 500%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요 이 땅에다가 건물을 앉혀보니까 용적률을 500% 준다고 해도 건물을 다 설계를 하다 보면 500%를 다 못 찾아먹어요. 무슨 이야기냐? 뷔페 가가지고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니가 한껏 먹어 했더니 내가 배불러서 못 먹을 정도가 되니까 차려야 되는 음식도 다 못 먹는다는 거예요. 400이네. 예, 40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먹을 수 있는 것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해도 500을 줘도 또는 700을 줘도 찾아먹을 수 있는 건 얼마예요? 400밖에 안 돼요. 예, 300보다는 크죠. 예. 그래서 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단지 건축학적으로는요.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주거 환경이 열악해져요. 무슨 이야기냐? 재개발은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장기전세주택의 목적은 장기전세주택 임대를 공급을 증가시킨다. 목적이 틀려요. 재개발할 때는 주거 환경을 생각하는데 여기는 주택 세를 생각해요. 수를. 자, 질문을 제가 같이 한 번에 받을게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임대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조밀해지고요, 빡빡해지고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주거 환경은 좀 나빠져요. 이게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질문하셨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재개발 하지 말고 요새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건 안 됩니다. 자, 볼까요? 주택 재개발 방식으로 사용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현재 서울시에서는 어떤 거냐면 신속통합, 모아타운 등 다른 사업이 진행 중인 데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는 접수받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신속통합 재개발 사업을 전부 다 중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구청이나 시청에서 쓴 돈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우리는 더 이상 재개발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민 동의 50% 이상이 동의를 하셔서 재개발 다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재개발 안 하겠습니다 하고 중단이 되면 중단된 날로부터 다시 여러분들이 역세권 사업하겠다고 50%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그때는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가다가 갈아타서 역세권으로 가자.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자,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 재개발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역세권 가자. 선택하십시오. 구청 관계없습니다. 시청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결정하십시오. 그 대신 또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 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차선탄성 용역을 하고 신속통합을 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 비용은 전부 다 구청과 시청이 부담을 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요
사전 검토하고 주민 제안까지 하고 여기에 감정평가를 미리 해야 돼요. 이 비용을 누가 대야 되느냐? 주민들이 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재개발 중단하고 이거 다시 합시다 하면은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 돈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추정을 해봤더니 한 6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으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고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서 동의서 받아서 제출하면 그때 검토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걸 하실 건지 여러분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장기 전세주택 하면 좋은 건지 아니 안 좋은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또 이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새로 할 건지 계속 하실 건지 누가 선택해요?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런데 이미 저희한테는 이 67%의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재개발을 해달라고 동의를 했고 구역 지정을 곧 할 겁니다. 이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면 구역 지정을 할 건데 이걸 다 누르고 다시 처음부터 할 것인지 여부는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세권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이 부분은 장기전세주택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을 여세권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서류를 접수해도 서울시에서도 관리합니다. 검토 안 합니다. 정하시고 싶다면 하고 있는 재개발을 중단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민선 파기돼서 저희 구청에 새로운 이제 정책방이 찾아가는 중에서 숲 사랑 건물이 하나 되는 중고 그래서 도심단체를 획기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신속한 재개발 추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제 이런 설명회를 자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언제고 어느 때고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릴 거고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제가 추석 지나고 또 설명할 겁니다. 또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재개발 이런 설명회를 자주 할 겁니다. 이미 저희가 약수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했고요. 오늘 신당 19욕하고 추석 지나고 신당 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에 재개발에 빠진 분들이요. 높이가 그동안 큰 대로변이 30m밖에 안 됐어요. 건물을 못 지어요. 그래서 이거 50m로 변경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부족하대요. 새로 오신 분이. 새로 오신 팀장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것을 70m로 높이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다시 공람을 하고 이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10월부터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신 데를 찾아갈 거고요. 이미 10월 달에 장춘동 여기는 재개발 아직 시작 안 했는데요. 여기는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안내 계속 할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저희가 가서 설명하고 찾아뵙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 아카데미도 운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계획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재개발이 뭔지 나는 몰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의 특징은요. 누군가가 주도권을 갖고 싶은 분들이 그분들이 자기들 유일한 대로 정보를 제공해요. A라는 사람은 재개발은 이래.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역세권이 아니라 역세권 같이 해가지고 더 높이 올려줄게. B라는 사람은 또 다른 정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보를 자꾸 죄만 옆에 사람들한테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갈등과 분쟁이 심해요. 그래서 이것도 팀장님께서 야 이런 부분 좀 해결해보자 라고 해서 아카데미 재개발 학교를 저희가 할 겁니다. 신당 19일에 재개발하면 저희가 강좌를 개설해서 야 재개발이 이런 겁니다. 조합 설립은 이렇게 합니다.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이 이겁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이거 저희가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강남에 가서요 재개발 수업을 받는데 이게 2달 코스가 이게 150만 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나 이런 분들 보면 거기 가서 강의 받는 분 많은데요. 거기 가서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저희가 공짜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강사진도 저도 뭐 하지만 저희 팀장님들도 대학에서 강의하는 분들도 많고 또 박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강사진보다 또 탄탄하게 내실있게 강의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또 많은 경험이 있고 또 많은 실전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강의를 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께서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 바쁘시지 않으시면요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제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개발 쪽에 많이 오신 분들도 오셨다면 반드시 강의 같이 들으시고 사실은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대부분의 정보를 주민들이 이분들한테 얻어요.
근데 이분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된 정보가 자꾸 나가서 시끄러워져요. 우리 그러지 않기로 같이 알고 우리가 같이 재개발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빨리 가는 길입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명도 해드리고 아카데미도 해드리고 조업도 만들어드리고 그래서 열심히 재개발을 지원하고 열심히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무슨 설명을